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공동묘지. 사람 하나 없는 산등성이 위로 눈발이 거세게 몰아쳤고 20살 여자 하나가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검은 패딩 위로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가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 법대에 붙었어요.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수석에 가까운 성적. 합격 문자 받던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은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여자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저 이제 어떡해요? 눈물이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보증금, 당장 살 고시원 월세도 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고모가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 계약 하나 하면 돼. 처음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해외 법률 사무 보조 계약, 3년 의무 체류, 여권 보관, 중도 계약 해지 불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선택권 있니? 돈도 없는 게 법대를 어떻게 가? 엄마 죽고 우리가 널 키워준 건 생각 안 해? 그 말이 계속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여자는 결국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눈발이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고모부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 만나게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진짜 어디 팔려가는 거 아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회색 코트를 입은 노신사 하나가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에 가까운 남자, 대한민국 최대 로펌 세강의 창립자 윤태성 대표였습니다. 원래 오늘은 혼자 딸 묘에 다녀갈 생각이었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 끝내 용서받지 못한 딸. 그런데 지금 딸의 무덤 앞에서 어떤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윤태성 시선이 비석 이름으로 향했습니다. 윤수아.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 앞 여자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매, 입술, 울 때 떨리는 턱선까지 죽은 딸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윤태성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순간 여자가 흐느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윤태성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20년 전 자신의 딸도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강하윤 20살.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낡은 패딩, 해진 운동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는 고시원생. 하지만 그녀 하루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편의점 알바, 오전 수업, 점심은 삼각김밥 하나, 밤에는 독서실 총무 알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공부.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엄마가 죽은 뒤 하윤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친척들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가 널 걷어준 거야. 하지만 실제론 달랐습니다. 하윤 엄마는 죽기 직전까지 식당과 공장을 오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고모집 생활비까지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도 고모는 늘 생색냈습니다. 너희 모녀 없었으면 우리 훨씬 편하게 살았어. 하윤은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법대를 가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전국 최상위권 성적.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고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안 애들이나 가는 데를 내가 왜 가? 주제 모르고. 그리고 며칠 뒤 고모부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사인 만에 하유는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영문 계약서, 해외 법무팀 인턴 계약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상한 조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권 위임, 거주 제한, 외부 연락 제한. 심장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거 진짜 안전한 거 맞아요? 그러자 고모부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릴 의심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형편의 선택권이 어딨어? 하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하유는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정말 살아도 되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유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그 남자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유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거셌고 손끝은 얼어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화꽃 위에도 하얀 눈이 내려앉아 있었고 엄마 이름이 새겨진 비석은 차가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유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든 버텨볼게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발 사이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 검은 우산, 반듯하게 담은 입술. 하유는 순간 놀라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크게 울었죠. 노신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윤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잃어버렸던 얼굴을 다시 마주한 사람처럼요. 하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잠깐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품 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도 됩니다. 하유는 당황한 얼굴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검은 바탕에 은색 글씨, 법무법인 세강 창립대표 윤태성.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재벌 총수 사건, 대기업 경영권 분쟁, 정치권 특검 사건까지 맡았던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전설 같은 인물. 그런 사람이 왜 자기에게 명함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왜? 윤태성은 잠시 딸의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눈 오는 날 길 잃은 아이를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서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해서 오히려 더 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윤은 평생 그렇게 말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아파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억울해도 괜찮다고 말해야 상대가 더 화내지 않았으니까요. 윤태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딸 수아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윤태성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강하윤입니다. 윤태성은 겨우 표정을 붙잡았습니다. 하윤 학생. 그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라 불편하겠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하윤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발 너머로 윤태성은 하윤의 얇은 패딩, 젖은 운동화, 손등의 작은 상처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대한. 하윤은 다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동묘지를 내려갔습니다. 윤태성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하윤. 전화기 너머 비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20살 여자. 서울대 법대 합격자. 어머니 이름 윤수아. 짧은 침묵 뒤 비서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윤수아 따님 말씀이십니까? 윤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발이 우산 끝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조사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곁에 있었는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전부.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윤이 돌아온 곳은 서울 신림동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반지하 복도에는 라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3호. 문 하나 겨우 들어가는 작은 방. 책상, 접이식 침대, 미니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윤은 젖은 운동화를 벗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이상하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안에는 아직 검은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태성 대표. 하윤은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한테 명함을 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 작게 중얼거리며 명함을 책상 서랍 안에 넣으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모였습니다. 하윤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디야?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습니다. 밖이에요. 지금 당장 집 들어와. 하윤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요? 그 순간 고모 목소리가 확 낮아졌습니다. 계약하는 사람 오늘 온대. 하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이요? 너 자꾸 시간 끌지 마. 근데 고모, 저 그 계약 좀 이상해서. 전화기 너머로 소리치는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윤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내 엄마 병원비 누가 냈는데. 죄송해요. 우리가 너 키워준 건 생각 안 나? 하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해라. 내 주제에. 우리가 없었으면 넌 끝이었다. 그 말을 너무 오래 들어서 이제는 반박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마지막으로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내 짐 다 버릴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시원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윤은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올려둔 합격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최종 합격. 하윤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얻으려고 얼마나 버텼는데 새벽 편의점에서 취객들 상대하면서도 버텼고 독서실 총무하며 졸음 참아가며 공부했고 컵라면 하나로 하루 버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상한 계약서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시원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쾅, 쾅, 쾅. 하윤 몸이 굳었습니다. 강하윤, 고모부 목소리였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하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 위치 추적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문 열어. 계약하러 가야 된다고 했지. 하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서랍 속 검은 명함, 윤태성 대표 번호.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하윤, 지금 문 안 열면 진짜 가만 안 둬. 하윤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 버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윤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윤태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끝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윤태성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쾅! 쾅! 문 열라고. 윤태성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하윤 학생.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어디죠? 하윤은 울음을 참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신림동이에요. 밖에서는 계속 고모부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 도망가면 끝날 줄 알아. 하윤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윤태성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사람 보내겠습니다. 하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말 같아서 윤태성은 이미 다른 전화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 네, 대표님. 지금 바로 신림동으로 사람 붙여.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여학생 하나 보호해야 한다. 무슨 일입니까? 불법 계약 가능성 있어. 윤태성 눈빛이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침묵. 상대가 강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 비서 목소리도 긴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성은 다시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윤 학생. 네. 10분만 버텨요. 그 말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10분만 버티라는 말. 평생 누구도 저런 말을 해준 적 없었습니다. 늘 혼자 버텨야 했으니까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하윤은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쾅! 쾅! 강하윤, 너 진짜 미쳤어.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그 시각 검은 세단 2대가 폭설 뚫고 신림동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최연우 비서는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강하윤 서울대 법대 합격.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활기록부, 수상기록, 전국 모의고사 성적,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지금 고시원에서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자료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윤수아 사망 기록. 최연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대표님 따님이랑 생년월일 일부까지 갔네. 차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고시원 복도는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문 열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아저씨. 빚쟁이인가? 고모부는 술 냄새 풍기며 계속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게 법대를 왜 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게 돈 벌게 해준다는데. 하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고모부가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 입은 남자 셋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남자, 최현우였습니다. 고모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최현우는 대답 대신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세강 비서실. 순간 고모부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세강.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현우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하윤 씨 보호 요청 받고 왔습니다. 고모부는 순간 비웃었습니다. 보호? 가족인데 무슨 보호야? 그때 철컥 203호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겁먹은 얼굴에 하윤이 보였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최연우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윤 씨. 하윤 손끝이 떨렸습니다. 대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순간 하윤 눈에서 다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기 말 믿고 진짜 와준 게요. 복도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고모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었습니다. 아니, 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최연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에 고시원 문 두드리면서 욕설하는 게 정상적인 가족입니까? 고모부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주변 방문들이 하나둘 더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몰렸습니다. 고모부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조카예요. 조카라면 더 조심하셨어야죠. 차갑고 정리된 말투, 딱 법무법인 사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고모부는 괜히 신경질적으로 웃었습니다. 학생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 순간 203호 문 안쪽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계약 안 할 거예요. 복도 시선이 동시에 하윤에게 향했습니다. 고모부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강하윤, 저 그 계약 무서워요. 하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계속 강요하셨잖아요. 최연우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계약서 있습니까? 고모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최연우는 뒤쪽 직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녹음하세요. 그 말이 나오자 고모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상대 잘못 건드렸다는 걸. 고모부는 결국 욕설 하나 내뱉고 복도를 돌아섰습니다. 됐어. 마음대로 해. 그리고 지나가듯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넌 이제 갈 데도 없어. 철컥. 복도 끝 계단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연우는 잠시 그런 하윤을 바라보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하윤은 대답 대신 눈물만 닦았습니다. 최연우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서울대 법대 합격생, 전국 상위권 성적. 그런 애가 왜 저렇게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하윤방안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등록금 고지서. 납부 기한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최연우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벽에 붙은 작은 사진. 젊은 여자와 어린 하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최연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 윤태성 대표가 서랍 속에 숨겨둔 오래된 가족사진 속 딸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연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졌습니다. 설마. 한편 그 시각 윤태성은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23세 윤수아, 웃고 있던 딸, 그리고 조금 전 공동묘지에서 본 하윤 얼굴이 자꾸 겹쳐졌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딸은 자기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빠는 결국 돈 되는 사람만 믿잖아요. 하지만 윤태성은 그 말을 부정했습니다. 딸이 사랑한다던 남자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집에서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딸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윤태성 인생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연우였습니다. 대표님, 말해. 학생 보호했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게 있습니다. 최연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윤수아 씨 딸일 가능성 높습니다. 순간 윤태성 손에 들린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적?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연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생년월일 계산도 맞고 과거 주소 기록 일부도 겹칩니다. 윤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짧은 숨소리. 내 손녀라고? 윤태성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무실 바닥에는 오래된 사진이 떨어져 있었고 창밖 서울 야경은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거야. 겨우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최연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유전자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책상 끝을 짚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아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고시원에서 협박받고 있었다니. 그 순간 윤태성 머릿속에 하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 덮인 공동묘지. 무너질 듯 울면서도 끝까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던 얼굴. 윤태성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왜 이제 알았을까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20년 동안 딸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죽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윤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하윤 학생 관련 자료 정리됐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윤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강하윤 생활 기록, 어린 시절 주소 변동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아르바이트 근무 내역, 그리고 보호자 강정숙 고모. 윤태성 눈빛이 점점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료를 넘길수록 더 심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새벽 아르바이트, 생활비 직접 부담, 친척 계좌로 들어간 보험금 내역, 심지어 어머니 사망보험금 일부까지 고모부 사업자금으로 흘러간 흔적도 보였습니다.
윤태성 손등 핏줄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 새끼들이 처음이었습니다. 70평생 법정에서도 감정 안 드러내던 남자가 저런 목소리를 낸 건 최연우도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윤태성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하윤 독서실 출입 기록과 성적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퇴실, 오전 5시 편의점 출근, 그 와중에도 전국 상위권 성적 유지. 윤태성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수아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착같이 공부하던 딸, 자존심 강해서 힘든 티 안 내던 아이, 그리고 그 딸을 닮은 손녀가 똑같이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태성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절대 또 늦지 않겠다고. 한편 하윤은 여전히 고시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연우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드세요. 하윤은 두 손으로 캔을 감쌌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연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하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신고해도 달라질 거 없을 줄 알았어요. 너무 익숙한 체념이었습니다. 최연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랬거든요. 고모가 화내면 참아야 했고, 고모부가 소리 지르면 자기 잘못인 줄 알았고, 돈 이야기 나오면 숨부터 막혔습니다. 하윤은 캔커피를 꼭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패 끼치는 사람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연우 가슴 한쪽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20살짜리 애가 왜 저런 말을 당연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태성이었습니다. 최연우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대표님. 잠시 뒤 최연우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지금요? 전화 너머 윤태성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윤 학생 데리고 와. 최연우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부터 그 아이 혼자 두지 마. 짧은 침묵. 그리고 아주 낮게 이어지는 말. 내가 직접 볼 거야. 그 순간 하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무너뜨렸던 진실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신림동 골목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고시원 건물 외벽에서는 찬 바람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윤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검은 패딩 안에는 문제집 몇 권과 엄마 사진, 그리고 서울대 합격증만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20살 인생이 겨우 저 가방 하나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연우는 그런 하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짐은 그게 다입니까? 하윤은 괜히 민망해져 작게 웃었습니다. 네. 최연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대 법대 합격생, 대한민국 최고 로펌 대표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 그런데 가진 게 저것뿐이라니. 하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 어디 가는 건가요? 최연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그 말에 하윤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안전한 곳.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단어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윤은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에 몸을 잔뜩 굳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트가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최연우는 그런 하윤을 힐끗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녁 드셨습니까? 하윤은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최현우는 작게 한숨 쉬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편의점 잠깐 들르죠. 10분 뒤 하윤 앞에는 따뜻한 어묵 국물과 삼각김밥, 우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드세요. 최현우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윤은 괜히 눈치를 보며 삼각김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는 순간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국물 때문인지 누가 밥 챙겨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 건지 하윤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현우는 못 본 척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태성은 집무실 대신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서재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면 가득 법률 서적과 해외 논문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윤수아가 웃고 있는 사진. 윤태성은 한참 그 사진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최현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윤태성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눈매도 표정도 겁먹었는데도 애써 괜찮은 척하는 얼굴까지. 윤태성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윤은 긴장한 채 고개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평생 죄책감 속에서 그리워하던 딸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윤태성은 겨우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앉아요. 하윤은 소파 끝에 아주 작게 걸터 앉았습니다. 마치 괜히 비싼 가구 망가뜨릴까 불안한 사람처럼. 윤태성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윤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하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자기 합격 축하해 주는 것. 고모는 돈도 없는데 무슨 법대냐고 했고 고모부는 차라리 돈 되는 일 하라고 했으니까요. 윤태성은 하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죠. 하윤 손끝이 움찔했습니다. 윤태성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 포기하지 마요. 하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윤태성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순간 하윤은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기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준 게요. 하윤은 그날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잠들었다기보다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몸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윤태성 집 저택 2층 게스트룸. 넓은 침대, 따뜻한 조명, 깨끗한 이불 냄새. 하윤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누가 다시 끌어내쫓을까봐 긴장한 아이처럼 패딩도 벗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시각 윤태성은 아직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현우가 조용히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윤수아 의료기록. 윤태성 손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언제까지 산 거지? 최현우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5년 전입니다. 정적? 윤태성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딸은 죽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아이 키우다가 병원 기록을 넘기는 윤태성 손끝이 떨렸습니다. 말기위암. 발견 당시 이미 늦은 상태. 그런데 치료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겁니다. 윤태성은 결국 파일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 대표, 돈과 권력 다 가진 남자. 그런데 자기 딸은 병원비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고시원에서 협박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태성 눈빛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고모라는 사람. 최연우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강정숙. 남편은 박창식. 보험금 흐름은 확인 중입니다. 최연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성 시선이 올라갔습니다. 윤수아 씨 사망 직후 보험금 일부가 박창식 사업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순간 서재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윤태성은 아주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딸 장례 치른 직후에? 네. 짧은 침묵. 윤태성 손등 핏줄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하윤 학생은 알고 있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태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짐승 같은 새끼들. 그 말에는 분노보다 자책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딸을 저런 사람들 손에 방치한 게 자기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노크됐습니다. 또? 윤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하윤 얼굴이 보였습니다. 잔뜩 긴장한 표정. 죄송합니다. 윤태성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안 자고 있습니까? 하윤은 머뭇거리다 작은 종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 이거 떨어져 있어서. 윤태성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윤수아 사진이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랑 너무 닮아서 놀랐어요. 그 순간 서재 안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연우도 숨을 멈췄습니다. 하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덧붙였습니다. 엄마 젊을 때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윤태성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자기 딸이 죽기 전에 꼭 한 번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닮았다는 말. 그런데 이제 와서 손녀 입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윤은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느끼고 급히 고개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본 것 같아서. 윤태성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네. 혹시 엄청 소중한 분이셨어요? 윤태성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낮고 무너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하윤은 처음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윤태성의 낮은 목소리가 서재 안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윤은 손에 든 사진과 윤태성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정말 엄마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 조금 더 밝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딸이요? 윤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가장 냉정한 사람으로 불렸고 수백억 소송 앞에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이가
자기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그저 너무 늦게 돌아온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엄마를 아세요? 윤태성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아니, 알아야 했습니다. 끝까지. 하윤은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습니다. 윤태성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윤수아.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하윤이 기억하는 엄마의 아주 희미한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진짜 엄마예요. 윤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하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에게 외가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말해줄게. 하지만 끝내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사진을 꼭 붙잡았습니다. 왜 엄마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윤태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는 내 딸이었습니다. 하윤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서재 안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의 딸이었다면 그럼 자신은? 하윤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윤태성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윤에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사람이 함부로 가까이 가도 되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외할아버지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갑자기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는 고시원에서 쫓겨날까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최대 로펌 창립자가 자기 외할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어디 있었는지, 자기가 편의점에서 새벽마다 졸음을 참고 있을 때는 왜 몰랐는지, 고모가 엄마 병원비를 핑계로 돈을 빼앗아 갈 때는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 말들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하윤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사신 거 아셨어요? 윤태성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그에게 가장 깊은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다. 하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습니다. 서재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나는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먼저였고 화가 먼저였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윤은 사진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윤태성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벌을 지금 받는 겁니다. 하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태성은 정말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저택도 대단한 직함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이름도 지금은 아무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딸을 잃고 손녀를 너무 늦게 만난 노인이었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윤태성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하마. 그의 눈빛이 천천히 단단해졌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너를 팔아넘기게 두지 않겠다. 그 순간 하유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울타리 같은 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유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넓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외할아버지. 그 단어가 아직 낯설었습니다. 하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서울 야경은 검은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있을 때는 밤마다 오토바이 소리와 술 취한 사람들 욕설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긴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하유는 괜히 자기 손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엄마에게 저런 가족이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도 그때였습니다. 또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유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유나. 윤태성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하유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윤태성은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 자고 있었구나. 하유는 괜히 민망해서 작게 웃었습니다. 네. 윤태성은 천천히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 물건이다. 하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자를 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 하나와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표지는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하유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윤수아. 엄마 글씨였습니다. 하윤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윤태성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아가 대학 다닐 때 쓰던 거다. 하유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업 메모, 판례 정리, 빼곡한 공부 흔적들,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낙서도 있었습니다. 아빠랑 또 싸움. 그래도 법 공부는 재밌다. 나중에 꼭 좋은 변호사 될 거다. 하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웃고 꿈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식당 앞치마 차림, 밤늦게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웃던 사람. 그런데 수첩 속 엄마는 지금 자기처럼 꿈 많던 20살이었습니다. 윤태성은 낮게 말했다. 수아도 법대를 갔었다. 하윤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엄마가요? 응. 윤태성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너랑 똑같이 공부 독하게 했지. 하윤은 수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하윤 시선이 수첩 맨 뒤쪽에 멈췄습니다. 접힌 종이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약 내가 무슨 일 생기면 하윤이는 절대 언니한테 맡기지 마세요. 하윤 손끝이 떨렸습니다. 윤태성 눈빛도 순간 변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고모가 자꾸 보험 이야기합니다. 하윤이 앞으로 무슨 짓 할까 무섭습니다. 순간 방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윤태성 눈빛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하윤은 믿을 수 없는 얼굴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모 부부가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자기 딸까지 노릴 수 있다는 걸. 하윤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무서워했어요. 윤태성 손등 핏줄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아빠가 이걸 보면 제발 하윤이 좀 지켜주세요. 긴 침묵. 윤태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을 원망하면서 동시에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기 아이만큼은 지켜줄 거라고. 윤태성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짧은 숨소리. 이번엔 진짜 늦지 않을게. 하윤은 그날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수첩은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고 마지막 편지 문장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발 하윤이 좀 지켜주세요. 하윤은 천천히 종이 끝을 만졌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하윤이만 잘 되면 돼. 그런데 사실은 무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모와 고모부를, 그리고 자기 딸이 그 사람들 손에 남겨질 미래를. 하윤은 결국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조용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태성이었습니다. 그도 아직 잠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재 불은 새벽 내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새로운 조사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정숙, 박창식, 보험금 흐름, 해외 법률 브로커 연결 기록, 그리고 하윤 명의로 준비되던 위장 계약서. 윤태성 눈빛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최연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말해. 박창식 쪽 계좌 흐름 추가 확인됐습니다. 서류 한 장이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윤수아 사망보험금 일부 이동 내역. 윤태성 손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못 받던 딸 보험금이 고모부 사업 빚막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아주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하윤 학생 대학 등록금은? 최연우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한 번도 지원 안 했습니다. 정적? 윤태성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딸 돈은 빼먹고. 차갑게 갈라진 목소리. 손녀는 팔아넘기려고 했군. 그 순간 서재 문 밖에서 작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성과 최연우 시선이 동시에 향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태성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윤아.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들을 전부 들어버린 겁니다. 보험금, 팔아넘기려 했다. 엄마 병원비, 모든 단어가 머릿속을 뒤섞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보험금이 있었어요? 윤태성은 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윤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근데 왜? 숨이 막힌 듯 떨리는 목소리. 왜 엄마는 병원비 없다고 울었어요? 최연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죽기 직전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항암 치료받고도 새벽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있었다고요? 그 돈을 고모부가 가져갔다고요? 하윤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거잖아요. 그 말이 서재 안을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윤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하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왜 아무도 엄마 안 도와줬어요? 왜 엄마 혼자 그렇게 살게 놔뒀어요? 윤태성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질문은 결국 자기에게 향하는 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20살 인생 내내 버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죽음, 가난, 고모집 눈치, 그리고 지금 알게 된 진실까지. 윤태성은 그런 하윤을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를 거다. 하윤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윤태성 시선은 완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내 엄마한테 한 일, 짧은 침묵, 전부 밝혀내겠다. 그 순간 하윤은 처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엄마가 숨기고 죽어야 했던 진실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 세강 본사 최상층 회의실은 이른 시간부터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긴 원목 테이블 주변으로 변호사들과 조사팀 직원들이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대형 화면에는 계좌 흐름과 계약 문서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얼굴. 회의실 안 누구도 쉽게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최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창식이 연결된 해외 법률 브로커 확인됐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불법 취업 알선과 위장 계약으로 이미 여러 번 수사선상에 올랐던 업체 이름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한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윤 씨 계약서도 사실상 인신 통제 수준입니다. 윤태성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출국하면 어떻게 됐겠나?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답했습니다. 여권 압수 후 강제 근무 가능성 높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태성 손등 핏줄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자기 손녀가, 서울대 법대 붙은 20살 아이가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해외에 팔려갈 뻔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칠 것처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급히 자료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서류가 윤태성 앞에 놓였습니다. 윤수와 사망 전 통화 녹취 일부. 윤태성 손이 멈췄습니다. 복원됐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제발 하윤이 건드리지 마. 윤태성 숨이 멎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아주 지쳐있고 약해진 목소리. 이어지는 강정숙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보험금부터 넘겨. 그건 하윤이 대학 보내야 해. 내 딸이 법대 가서 뭐하게? 돈도 없는데. 회의실 안 몇몇 직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아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는 나처럼 살게 하지 마. 파일이 끝났습니다. 정적?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죽기 직전까지 자기 딸 미래 하나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윤태성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 준비해. 회의실 공기가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윤태성 시선은 완전히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보험금 횡령,
강요 및 협박, 불법 계약 알선, 짧은 침묵, 그리고 아주 낮고 무너질 듯한 목소리. 내 딸 인생 망친 데가 전부 치르게 해. 한편 하윤은 저택 작은 정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한 얼굴, 손에는 엄마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자기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윤이는 꼭 공부 계속했으면 좋겠다. 내 딸은 나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하윤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성이었습니다. 하윤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태성은 잠시 말없이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네, 학교는 꼭 가야 한다.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제가 등록금 걱정하지 마라. 하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태성은 단단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꿈이다. 짧은 침묵. 이번엔 아무도 못 빼서. 그 순간 하윤은 또 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 같아서요. 며칠 뒤 하윤 앞으로 서울대학교 등록금 납부 완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등록금 납부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하윤은 한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보면서 몰래 울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이제 정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순간 하윤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엄마.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성은 멀리서 그런 손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다시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 최연우가 급하게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표님, 윤태성 눈빛이 바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최연우는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강정숙 씨 쪽에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하윤 씨 실종 신고하려고 합니다. 순간 하윤 얼굴이 굳었습니다. 실종이요? 최연우는 낮게 말했다. 본인들이 보호자인 척하면서 여론 만들 생각 같습니다. 윤태성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역시 쉽게 끝날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창식이 계약 브로커 쪽 자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움직임. 윤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압수 들어가기 전에 확보해야겠군. 최연우는 잠시 망설이다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하윤 씨 어머니 유품에서 추가 자료 하나 발견됐습니다. 정적? 최연우는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오래된 음성 녹음기였습니다. 하윤 숨이 천천히 막혔습니다. 엄마 거예요? 최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짐 정리하던 간호사 통에 확보했습니다. 윤태성 손끝이 굳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왠지 무서웠습니다. 엄마 마지막 목소리가 들어있을 것 같아서. 윤태성은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을 수 있겠니? 하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연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약해진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윤수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윤아. 하윤 눈물이 순식간에 터졌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병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지만 분명 엄마였습니다. 녹음 속 윤수아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혹시 없어져도
우리 딸 절대 포기하지 마. 하유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수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꼭 법 공부해. 짧은 기침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말. 엄마는 내가 사람 살리는 변호사 됐으면 좋겠어. 윤태성 눈가도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윤수아는 한동안 숨을 고르다가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잡음이 잠시 섞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원망해도 괜찮아. 순간 윤태성 손끝이 떨렸습니다. 근데 윤수아 울먹이는 웃음이 들렸습니다. 사실 아빠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다. 긴 침묵. 윤태성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는 죽기 직전까지도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윤수아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윤아 사랑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윤은 끝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태성 역시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연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통화 내용을 듣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낮고 긴장된 목소리. 박창식이 지금 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윤태성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가려는군.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최대 로펌 세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검은 승합차 안. 박창식은 계속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강정숙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급하게 챙긴 명품 가방과 현금 다발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강정숙이 날카롭게 말했다. 전화 꺼. 박창식은 초조한 얼굴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하던 브로커, 아는 기자, 은행 쪽 사람들, 그리고 경찰. 박창식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 올 줄 몰랐는데. 강정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녹음까지 했대? 박창식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원래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애 하나 해외 보내고 수수료 챙기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강하윤이 서울대 법대 붙은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강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로펌. 그 이름이 움직이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끝났다는 걸. 그때 박창식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 박창식은 짜증스럽게 받았습니다. 누구야? 그리고 다음 순간 차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창식 씨.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 윤태성이었습니다. 박창식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윤태성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가면 끝날 줄 압니까? 박창식 손이 떨렸습니다. 네, 대표님. 내 딸 돈 건드린 순간부터 당신 인생은 끝났습니다. 짧은 침묵. 차 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공항 도착하기 전에 변호사 보내두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제 법으로 만납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창식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강정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래? 박창식은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한편 하윤은 세강 본사 회의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공간. 검은 정장 입은 변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대형 화면에는 고모부 계좌 흐름과 계약 문서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고시원에서 컵라면 먹던 사람이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 로펌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윤 씨, 네. 힘드시겠지만 진술 조금만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윤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고모부가 계약 강요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하윤은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2달 전쯤부터요. 폭행이나 협박은 있었습니까?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보험금 이야기하면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빚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대 포기하라고도 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 혼자 공부해서 뭐 하냐고. 윤태성은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 딸도 비슷한 말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병든 몸 끌고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참았을까요? 윤태성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최현우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말해.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최현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수아 씨 사망 직전 누군가 병실 출입 기록 조작했습니다. 윤태성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구지? 최현우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강정숙입니다. 정적?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보험 수령 서류도 같은 날 처리됐습니다. 그 순간 윤태성 눈빛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 횡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딸 죽음 자체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세강 본사 최상층 회의실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윤수와 병원 출입 기록이 떠 있었고 변호사들은 계속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엄마 죽음 이야기를 이렇게 숫자와 기록으로 보고 있으려니 현실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윤태성은 화면을 바라본 채 낮게 물었습니다. 사망 전날 출입 기록 다시. 직원이 곧바로 자료를 띄웠습니다. 윤수아 병실 출입 내역. 오후 7시 12분 강정숙 출입. 오후 8시 48분 박창식 출입. 그리고 오후 9시 이후 기록 일부 삭제. 회의실 안 공기가 조용히 얼어붙었습니다. 최현우가 말했다. 병원 CCTV 원본 일부도 누락됐습니다. 윤태성 눈빛이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누가 지웠지?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윤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죽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말해. 윤수아 씨 담당 간호사 찾았습니다. 윤태성 눈빛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어디 있지? 지방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정숙 씨한테 협박받았다고 합니다. 순간 하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윤태성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간다. 한편 강정숙은 공항 근처 호텔 방 안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박창식은 술병을 붙잡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보험금만 챙기고 끝냈어야 했어. 강정숙이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입 닥쳐. 박창식은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세강이 왜 거기 붙냐고. 원래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죽으면 보험금 챙기고 딸은 해외 보내버리면 끝. 그런데 갑자기 윤태성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 중 하나가 강정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수아가 죽기 전에 녹음까지 남길 줄 누가 알았어. 그 순간 박창식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잠깐. 강정숙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박창식 얼굴이 서서히 질려갔습니다. 그날. 뭐? 박창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전화했잖아. 순간 강정숙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날 밤, 윤수아는 병실에서 누군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윤이 좀 살려달라고. 강정숙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기록 남았어. 박창식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르겠어. 정적?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호텔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쾅! 쾅! 두 사람 몸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밖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창식 손에서 술병이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차 안에 앉아있던 하윤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도로 위로 빗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조용히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윤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2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힘드냐? 하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요. 짧은 침묵. 근데 하윤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저 대학 보내려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윤태성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본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자기처럼 살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 순간 윤태성은 확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 직후 최연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지? 최연우는 천천히 말했다. 윤수아 씨 마지막 통화 기록 찾았습니다. 차 안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름 하나. 통화 상대가 대표님이었습니다. 차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표님이요? 최연우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 기록 복원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윤태성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연우는 낮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수아 씨가 사망 전날 밤 대표님 개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빗소리만 차창 위로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윤 숨이 천천히 막혔습니다. 그럼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윤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음성 메시지 보관함 하나를 열었습니다. 거의 5년 전 기록. 삭제되지 않은 음성 하나. 윤태성 얼굴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못 받았구나. 하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태성은 멍한 얼굴로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해외 투자 회의, 끊임없이 울리던 전화들, 그리고 늦은 밤 도착했던 발신 기록 하나. 윤수아.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직 화가 남아 있었으니까. 이제 와서 무슨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은 죽었습니다. 윤태성은 결국 얼굴을 감쌌습니다.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하윤이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윤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윤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성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작은 잡음 뒤로 아주 약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윤수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윤태성 눈이 감겼습니다. 수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짧은 기침 소리. 한 번만 도와줘. 하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수아 목소리는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윤이 법대 붙을 것 같아. 울음 섞인 웃음. 우리 딸 진짜 똑똑해. 윤태성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수아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자꾸 이상한 계약시켜. 순간 하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나 없으면 하윤이 위험할 것 같아. 짧은 침묵. 그리고 마지막. 윤수아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아빠. 딱 한 번만. 울먹이는 숨소리. 우리 딸 좀 지켜줘.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차 안은 완전히 무너진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이 평생 처음으로 도움 요청한 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하윤은 눈물 흘리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하윤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연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윤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연우는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정숙이 경찰 조사에서 말 바꿨습니다. 뭐라고? 최연우 시선이 굳어졌습니다. 윤수아 씨 죽던 날 병실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정적? 그리고 이어진 이름 하나. 세강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차 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세강 변호사요? 최연우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정숙 진술입니다. 윤수아 씨 사망 전날 밤 병실에 세강 소속 변호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윤태성 눈빛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싸늘한 얼굴. 이름은? 최연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민석 변호사. 순간 윤태성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강 기업팀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과거 윤수아와 가장 가까웠던 후배였습니다. 한때 윤수아가 직접 키우다시피 했던 사람. 윤태성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이가 왜? 최연우는 낮게 말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하윤은 손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죽던 날 병실에 세강 변호사가 있었다.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때 윤태성이 낮게 말했다. 회사로 들어간다. 그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한편 세강 본사 32층 오민석은 회의실 안에서 계속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에는 기사 알림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수아 사망보험금 횡령 의혹. 세강 윤태성 대표 직접 대응 나서. 오민석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친. 설마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윤수아 죽음은 그냥 조용히 묻힐 줄 알았습니다. 병든 여자 하나 죽은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하윤이 나타났고 윤태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민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태성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최현우와 조사팀 직원들까지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민석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대표님, 윤태성은 아무 말 없이 오민석 앞에 서류 하나를 내려놨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 오민석 얼굴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윤태성이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왜 갔지? 오민석은 입술을 말아 삼켰습니다. 아는 사람 병문안 간 겁니다. 거짓말. 짧고 단호한 한마디. 윤태성 눈빛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죽기 전날 밤,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왜 내 딸 병실에 있었냐고 물었다. 오민석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표님 오해십니다. 그 순간 철컥 최현우가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오민석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 문제 빨리 정리하세요. 회의실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지는 윤수아 목소리. 하윤이 돈이에요. 지금 그럴 상황 아니잖습니까? 오민석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태성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몰렸는지 이제야 보이는 절망이었습니다. 윤태성은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가 갈라진 목소리, 내 딸 압박했나? 오민석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터진 고함. 그래서 윤태성 목소리가 회의실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아픈 애한테 보험금 내놓으라고 협박했어. 오민석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전 그냥 조용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윤태성 눈빛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내 딸 죽음이 짧은 침묵. 너희한텐 그냥 정리할 사건이었군. 회의실 안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윤이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온 걸 몰랐습니다. 하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오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숨이 막히는 침묵. 죽기 전에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회의실 안은 숨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오민석은 문 앞에 서 있는 하윤을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윤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해보세요. 떨리는 목소리. 우리 엄마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민석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성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오민석은 힘없이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선배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끝까지 하윤 씨 대학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민석은 멍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험금 일부라도 지키려고 했고 강정숙 씨가 계속 서류 가져오면 다 거절했습니다. 짧은 침묵. 근데 병원비가 너무 밀렸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민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병원에서도 압박 들어오고 김정숙 씨는 자꾸 하윤 씨 데려가겠다고 하고 그 순간 하윤은 엄마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도 억지로 웃던 얼굴. 엄마 괜찮아. 그 말을 반복하던 목소리.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오민석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날 선배가 그러더군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윤이 법대 꼭 보내야 한다고. 하윤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민석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자기 인생은 망해도 되는데 갈라진 목소리. 딸 인생만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걱정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인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성 역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아는 평생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남 먼저 챙기던 아이. 그래서 더 상처받던 아이.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왜? 오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윤 눈은 새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엄마 편 안 들어줬어요? 정적? 오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변명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났습니다. 작은 목소리. 대표님 눈치도 봤고 강정숙 씨 쪽도 엮여 있었고 윤태성 눈빛이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오민석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중간에서 정리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픈 여자 하나를 압박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윤수아 죽음이었습니다. 하윤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혼자였네. 그 말이 회의실 안을 깊게 찔렀습니다. 윤태성 얼굴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에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윤태성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현우. 네, 대표님. 오민석 변호사 즉시 직무배제. 회의실 공기가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윤태성 시선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사 협조 전부 진행하고 짧은 침묵. 수아 사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 하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이제 진짜 밝혀낼 거다. 짧은 숨소리. 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수아 사건 재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세강이 움직이자 병원도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삭제됐던 CCTV 일부가 복원됐고 병원 관계자 진술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밝혀진 사실은 윤수아는 죽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보험금 포기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정숙은 병실에서 계속 서류를 들이밀었고 박창식은 하윤 해외 계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심지어 오민석까지 중간에서 현실적으로 방법 없다며 윤수아를 압박했습니다. 하윤은 조사 자료를 읽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혼자였습니다. 아픈 몸으로 죽어가면서도 자기 딸 하나 지키려고 끝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다. 수아는 마지막까지 너 살리려고 버틴 거다. 하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태성은 한동안 손녀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짧은 침묵. 반드시. 며칠 뒤 강정숙과 박창식은 정식 구속됐습니다. 보험금 횡령, 사기, 강요, 불법 계약 알선. 뉴스는 연일 떠들썩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합격생 해외 불법 계약 강요 사건, 세강 윤태성 대표 숨겨진 손녀 존재 인정, 사망보험금 횡령 혐의 친척 부부 구속.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하윤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애를 팔아넘기려 했다고? 엄마 보험금까지 빼먹었네. 진짜 악마들이다. 하지만 하윤은 이상하게 뉴스 댓글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복수보다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자기 합격증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대학교 입학식 날이 왔습니다. 캠퍼스에는 봄 기운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아직 다 피지 않았지만 햇빛은 따뜻했고 학생들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윤은 교문 앞에서 한동안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고시원에서 울던 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으며 문제집 풀던 새벽, 엄마 무덤 앞에서 무너지던 폭설소까지 모든 시간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들어가니? 윤태성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조금 편한 차림.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실감이 안 나서요. 윤태성 눈가가 천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아도 입학식 날 저랬다. 하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태성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한참 울더군. 하윤은 결국 웃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엄마 같았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손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윤아. 네. 미안하다. 하윤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윤태성 목소리는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도. 짧은 숨소리. 너한테도. 하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태성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딸을 너무 늦게 잃어버린 사람 얼굴. 그리고 이제야 손녀를 찾은 사람 얼굴. 하윤은 끝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요. 윤태성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윤은 눈물 닦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윤태성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윤은 그런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다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짧은 침묵. 천천히 가족해봐요. 윤태성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손녀 앞에서 울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뒤 캠퍼스에는 벚꽃이 천천히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중앙도서관 앞 계단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웃으며 지나갔고 새내기들은 학과 점퍼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하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윤태성이었습니다. 끝났니? 하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네. 점심 같이 먹자.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뒤 하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 사이로 벚꽃잎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여기 걸었을까요? 법전 들고 뛰어다녔을까요? 친구들이랑 웃었을까요? 그 상상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윤태성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세강 내부 부패 라인을 직접 정리했고 오민석 포함 관련자들은 전부 수사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수아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윤수아 공익법률 장학금. 가난 때문에 꿈 포기하는 학생들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날, 윤태성은 카메라 앞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태성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던 아이를 세상은 너무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짧은 침묵.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날 방송은 전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윤은 기숙사 작은 방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정말 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딸을 너무 늦게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윤은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대부분 부유했고 해외 연수 이야기나 로스쿨 준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편의점 도시락이 익숙했고 사람들 시선부터 살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민법 교수 질문에도 손들었고 스터디 모임에도 들어갔고 도서관 맨 끝자리에서 밤새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사법 수업 발표를 마친 뒤였습니다. 교수가 하윤을 잠시 불렀습니다. 강하윤 학생. 네.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꼭 하세요. 하윤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학생은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갈 사람 같네요. 그 순간 하윤은 결국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엄마가 마지막 녹음에서 남긴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살리는 변호사 됐으면 좋겠어. 그날 밤 하윤은 처음으로 엄마 무덤을 웃는 얼굴로 찾았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작은 국화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나 학교 잘 다니고 있어. 멀리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요즘 밥 잘 챙겨 먹어요. 짧은 침묵.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순간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엔 세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가난도 무서웠고 사람도 무서웠고 미래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직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삶을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하윤은 마지막으로 비석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눈물이 맺힌 채 나 이제 진짜 괜찮아. 초여름 햇살이 조용히 무덤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하윤은 그날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